조용한 생활 3부에 들어오셨습니다. 24년 10월의 세 번째 영화 이야기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 길들이기 3부작 이후에 처음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이 드래곤 길들이기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라는 얄팍한 신미한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시면 뭐라고 글을 쓰실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뭐 과학자, AI 연구자 이런 분이 봐도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책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또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기도 좋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재미없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요. 조금 눈물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피터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아동문학 어린이들이 본 소설 3부작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권을 각색한 작품이고, 전 사실 올해 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딘지는 모를, 인간은 근데 안 사는 야생의 섬에 로봇이 배송 박스채로 표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로봇 드림 생각도 나기는 하는데, 로줌 유닛 7134라는 시리얼 넘버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갖고 있는 루피타 니옹고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 로봇은 종합적으로 인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인생 체험을 개선하도록 발명된 만능 로봇? 도우미 로봇이죠. 네, 도움 로봇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큰 기업에서 만든 로봇인 거죠. 근데 로봇이기 때문에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매하신 고객님이 뭔가 나한테 시켜줘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섬에. 그러니까 이제 섬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주문하셨나요? 뭐 이러면서 인물을 주세요. 누가 짜장면 시켰나? 이런 것처럼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인간 언어를 안 쓰니까 여러 종류의 동물들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 로봇의 말을. 그래서 이제 괴물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동물의 언어를 습득해야겠다 그러고 쫙 수집을 해서 곰은 곰의 말, 토끼는 토끼의 말, 고슴도치 고슴도치의 말, 이런 언어를 슈퍼 AI로 공부를 하고 깨어났는데, 영업을 할 틈도 없이 성난 곰, 그러니까 이 섬에서 제일 큰 포식자예요. 곰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기러기가 알을 품는 둥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니모처럼 그 어미새랑 다른 형제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사고죠, 사고. 한 알만 딱 남게 되는데, 그 알을 이제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그걸 먹고자 하는 여우로부터 지켜내는데, 그 순간 이 작은 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알로서는 왜 조류들이 알에 깨서 처음 본 존재를 따라가잖아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 아기 기러기는 그런 상대가 로줌이 되는 거고, 로즈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 로즈라는 이름을 갖게 되니까 로즈를 그렇게 엄마처럼 따르게 되는 거고, 로즈 입장에서는 첫 클라이언트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나한테 어떤 필요를 호소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로봇의 내장된 프로그래밍. 유기체로 치면은 어떤 숙명? 본능.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한테 프로그램이 운명이고 본능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 아기 기러기를 보호하고 먹을 거를 먹여야 된다. 헤엄치는 걸 가르쳐야 된다. 나른 법을 가르쳐서 철새인 기러기를 추워지기 전에 이제 물 위에 합류해서 날아가게 해야지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태스크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프로그래밍 안에 없는 모성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로봇이 뭐 감정이 어딨어, 납득 못해. 그러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하잖아요, 로봇이. 감정의 알고리즘이 생기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으로부터 빅데이터로부터
처음에 프로그래밍 안 된 것도 자기가 학습할 수 네네.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기정사실화를 하니까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모성을 습득해가는 이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연으로서 여우인 핑크, 네. 그다음에 주머니쥐라고 해야 되나요? 등 위에 새끼들을 잔뜩 올려놓고 다니는 너무 재밌는 캐릭터인데 핑크테일이라는 캐릭터, 페드로 파스칼 같은 배우가 이제 조연 목소리 연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예상하는 스토리는 천신만고 끝에 이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같은 서사에서 보여줬듯이 뭐 대학에 가든가 나는 걸 가르쳐서 계절에 따른 이동을 하는데 보내던가 하면서 엄마로서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아픔, 그리고 그중에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뭐 이러는 감정적인 네, 위기도 네. 찾아오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 영화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이야기를 이제 이 영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 동물들의 섬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천천히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로즈가 원래부터 내장돼 있던 그 프로그래밍과 가슴에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 하트웨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새로 발견한 자기도 몰랐던 걸 모두 사용해서 아기 기러기를 보낸 다음에 혹한이 찾아왔을 때 동료, 그 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생존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계와 자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로즈는 인간이 도대체 이 생태계 안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느냐를 로즈 입장에 대입해 보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대해서 거의 유토피아적인 해결책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되게 계몽적이고 교육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르치려 든다거나 모범 답안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진일보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동물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이런 인간과의 이종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못 본 척하고 넘기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부분이라든가 이 동물들 세계 경우에는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근데 동물끼리 우리가 귀여워하는 이 캐릭터들끼리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는 그냥 뛰어넘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종간에 포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7마리, 8마리씩 새끼를 얹어서 다니는 아주 약한 존재잖아요. 이 섬 생태계에서 이 주머니 쥐라는 건 최약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 엄마와 자식들 경우에는 죽음을 되게 삶의 일부로 일상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걸 약간 코믹하게 그러니까 애가 하나라서 좋겠다라고 로즈한테 얘기하면서 7 아기가 엄마인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저쪽에서 애기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깍 하고 그러니까 6 아기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쿨하게 보내주는 물론 나중에 그 7번째 아기가 죽지는 않았다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그 아기들은 항상 위기가 닥치면 죽은 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동물들한테는 인간이 의인화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극적이라거나 그리고 다른 동물한테 잡아먹힌다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건 동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육강식의 본능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성에만 동물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책 읽는 의자 코너에서 종종 소개시켜 드릴 때가 있었는데 책에서 본 그거를 이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구가 코너에 몰려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는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꺾어야 할 때가 있다. 로봇도 프로그래밍 이외의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걸 할 줄 안다. 이타성을 배울 줄 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참신했고 또 2D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거든요. 작가가 매우 독특하고 빼어나죠. 보통 이런 로토스코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수채화 색감들 되게 살리면서 움직임도 같이 살려낸 일단은 아름다운 작화가 눈을 사로잡아요. 애니메이션에 기반 두고 있긴 한데 약간 실사를 보는 것 같은 순간적인 느낌도 두고 그 움직일 때 혹은 자연 풍경을 보여줄 때 말 그대로 보는 거에 좀 쾌감들을 주는
그거에 되게 1차적으로 충실하고 저도 말씀 주신 거를 완전히 동의하는데 큰 틀에서는 저는 이 작품은 그냥 평범했어요. 쏘쏘인데 그 쏘쏘 이유가 이제